안녕하세요. 코드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디게임 개발 과정 및 수익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게임인 저스트 페트롤의 제작 과정과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용 게임을 만들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점들까지 오늘 솔직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저스트 페트롤은 야간 경비를 하는 주인공이 겪는 이상현상들을 다룬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 한 번씩 해주세요. 사실 다들 수익이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수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개발 이야기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2022년 8월부터 내 서비스를 만들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돈벌이가 없어도 그냥 개발만 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무언가 개발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냥 배만 고팠던 것 같아요. 일단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드니 개발에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시선이 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정도 강의나 외주 등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제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제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남의 서비스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25년 7월, 이젠 내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고민하던 중 제가 게임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주변에 능력 좋은 게임 개발자 분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획, 사운드, 그래픽, 개발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잘 아는 친구 한 명이랑 같은 학원을 수료했던 친한 형을 꼬셔서 야심차게 팀을 꾸렸습니다. 저희 계획은 부산시에서 하는 경쟁률이 낮은 사업을 따서 그 돈으로 개발을 해보자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붙을 만한 기획을 포부 넘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게임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사람들이 겪는 병이 있다, 그죠? 뭐죠? 대작병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걸 만들고 싶다 보니 기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제가 팀장이었지만 기획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어느 선에서 쳐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산으로 간 기획서를 들고 지원 사업에 도전을 했고 서류는 붙었지만 발표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자금 확보를 못했지만 일단 개발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에 붙을 목적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 기획이 산으로 가 있었습니다. 만들수록 기획에 의문이 들어서 결국 과감하게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재미 요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죠.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딱 봐도 무서울 게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야만 하는 공포라는 핵심 재미 요소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서운 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팀원이 야간 경비 경험이 있어서 야간 순찰을 하게 하자 라고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저스트 페트롤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데려왔던 친구가 그만둬야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와 형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합류했던 친구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게임 개발이 50% 정도 진행됐을 때 그 친구는 깊은 고민 끝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형과 둘만 남았는데 첫 게임이다 보니 기술적 난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마저 본업이 바빠져서 참여가 힘들어졌죠. 그리고 또 저는 이 기간 동안 재직자 대학원의 논문 작성 기간이라서 논문을 쓰는 일도 바빠지기 시작했죠.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루 4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논문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은 온전히 게임 제작에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저 혼자 게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게임을 완성을 했는데 플레이를 해보니까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테스트 중에 어디서 어떤 기믹이 나올지 알아서 그런 건지 기믹들도 다 뻔하고 무료 회셋들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연출도 좀 구렸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스팀 출시 경험이라도 쌓자 라는 마인드로 배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퍼블리싱이 게임 만드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스팀 파트너스 가입부터 빌드 검수, 설문조사, 반려 등등 다 만들고 출시까지 기다리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게임 개발하면서 배포도 같이 준비하세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스트 페트롤이 출시가 되고 지인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해서 게임을 출시했으니 구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장 정도가 팔렸던 것 같아요. 구매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0장 정도를 팔고 이걸 누가 살까?
좋은 경험했다 치자 라고 하고 저스트 페트롤은 가슴속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은 판매 실적 페이지에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유튜버들이 플레이를 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시 일주일쯤 되는 날 유튜브에 저희 게임 이름인 저스트 페트롤을 쳐봤는데 리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즉시 저는 흥분 상태가 되어서 그 영상들을 끝까지 다 봤어요. 누군가가 제가 만든 게임을 리뷰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 만들 걸이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리뷰를 다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팀웍스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30장 가까이 더 팔려 있었습니다. 와, 30명이나 더 샀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며칠이 지나니 판매량이 50장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도 플레이를 해주기 시작하셨고 출시 3주 차쯤에는 공포 게임으로 아주 유명하신 수탁님께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판매량이 급격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저희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고 리뷰해 주신 모든 유튜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장 팔렸냐고요? 영상을 찍는 2026년 4월 11일 기준 총 판매량은 203장, 매출은 466불, 순수익은 324불 정도가 났습니다. 첫 게임 치고는 어마무시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빼면 또 엄청 크게 성공한 건 아니니까 다음 게임을 위한 피드백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게임 개발을 하실 예정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랑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게임 출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타입을 반드시 만들자입니다. 처음 저희가 기획을 끝냈을 때 딱 기획만 봐도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하며 재미 요소를 검증하는 과정 없이 게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만들고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게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것들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재미 요소를 검증하고 게임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일단 만들고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술적인 공부도 많이 했고 외주 같은 거를 하면서 수정사항도 많았고 그것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 많았어서 제가 경험을 통해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기술들을 이 게임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만 구상한 기술들을 집어넣다 보니 허점들이 많았고 그것들을 메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은 최적화나 코드 같은 게 잘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사람들이 보는 건 코드가 아닌 만들어진 제품이니 코드의 품질을 챙기는 건 제품을 만들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코드가 나와 있는 시점에 리팩터링을 통해서 최적화나 내 기술을 쌓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팀장의 역할과 결단력이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저는 여러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고 하나의 게임을 집중해서 했던 타입이라 제가 팀장을 맡으니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게임을 많이 해본 팀원의 의견을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 팀장이 고연봉을 받는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미 검증된 모델이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고 팀장의 의견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팀원들도 팀장을 믿고 잡음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성공할 순 없으니 어느 정도에서 팀장이 선을 긋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지는 자리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넷째, 대작병에 걸리지 마라.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조그만한 기획을 세우고 그것을 완성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이든 기획적이든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쌓는 것이죠. 대작병에 걸려서 기획이 너무 커지면 기술적으로든 기획적으로든 반드시 난간에 부딪혀서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느낀 점을 리뷰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원래는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었지만 프리랜서 특성상 지금 하는 강의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수입이 불안정해서 외주를 좀 찾아봤습니다.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었으니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외주를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웹스택을 파기 시작했고 리액트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홈페이지나 다른 대표님들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딩 초보자분들을 위한 코드 시퀀스라는 웹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물론 게임도 계속 만들 겁니다.
이번에 공포 게임 수요가 확실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장르 덕분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게임이 괜찮았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더 쌓기 위해서 여러 장르의 게임을 만들며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쌓아볼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힘들게 쌓은 데이터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 드릴 거고요. 자,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독을 해놔야겠죠? 앞으로 제가 직접 만들 서비스를 만들고 부딪히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첫 게임을 출시한 썰을 가감없이 풀어봤어요. 영상을 끝내며 1인 서비스를 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